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 밤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안전한 출퇴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현재 3천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수익률 30%, 수익금은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 소폭 하락했고 S&P 500은 보합 마감했으며 나스닥만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인 게 눈에 띕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AI 반도체 수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AI 반도체 수출 제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대 5%까지 빠졌던 엔비디아는 다행히 그나마 말아올리며 마감하긴 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 엔비디아 CFO는 이 영향이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제재가 계속되면 향후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AI 반도체 수출 제재로 엔비디아의 GPU 판매가 막히게 되면 중국이라는 막대한 손님을 잃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에 대해 다행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이 오늘 장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론은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 추세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저점이 끝난 것 같다 라고 밝힌 겁니다. 이 소식에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F저장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볼보마저 테슬라의 충전소를 공유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전기차 충전소 생태계는 이제 테슬라가 확실하게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을 살펴볼 텐데요. 애플은 2023년이 시작되고 나서 정말 변동성 없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독보적인 우상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애플은 시총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 1년 반 전 시총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그대로 폭락해버렸던 증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뚫어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어제 꽤나 중요했던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22 연례정책 심포지엄에서 파월이 발언을 했는데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우리는 더 많은 긴축을 예상한다. 그리고 고금리가 충분히 오래 유지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는 아니다. 연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지만 우리 예상보다는 느리다. 라는 발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추가 금리 인상과 쭉 유지한다는 스탠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올해 2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1회 인상으로 2회 인상이라는 발언을 믿지 않고 있지만 경제 지표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와 진짜 2회 인상할 수도 있겠다 라는 각오를 하고 있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바로 경기 침체와 연착륙입니다. 현재 연준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연착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냐 연착륙이냐를 살펴봐야 하고 위기가 찾아올 것인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테스트가 아까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대형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23개 대형은행들 모두 심각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극복했다. 그리고 최소 자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테스트의 시나리오는 최악을 가정하고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나 급락하고 공실도 급증하며 거기에 주택가격도 38% 급락하고 실업률도 10%로 가정하고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두고 이걸 대형은행들이 버티는지 테스트해보는 건데요.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했음에도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통과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했을 때 무려 700조 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마치 우리가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를 끼고 레버리지 ETF를 백테스팅해서 MDD가 얼마고 내 원금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나는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파월이 직접 얘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물가는 오르니까 투자는 해야 되고 당연히 거대한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이제는 주식에서 가장 안전한 게 빅테크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 어떤 기업도 아닌 바로 거대한 빅테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주식은 양극화가 벌어지는데요. 상위 15개 기업들이 34% 상승하는 동안 작은 기업들은 겨우 1% 상승에 그쳤죠. 즉 상위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당연히 AI 수혜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돈이 쏠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도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신규 주택 판매, 내구재 수주, 제조업 지수 등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시장의 해석을 살펴볼 때 현재 시장은 노랜딩이라는 호재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추가 긴축이라는 악재에 힘을 실어주느냐, 이 시장의 해석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지나 7월이 시작됩니다. 약 100년 동안의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12달 중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다가오는 7월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으로 살펴보더라도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게 7월이며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7월입니다. 과연 이번 7월도 썸머 랠리가 올까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비관론자들은 마진이 감소할 것이며 증시는 폭락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과연 이번 어닝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수익률이 좋으니 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올해 상반기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간 횡보로 조정을 거치거나 당연히 가격 하락 조정을 거쳐야 하죠. 그게 좀 불안한 부분이며 추가로 불안한 부분은 여전히 이미 극심한 탐욕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7월에 또 상승을 한다는 건 확률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급하게 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저는 매년 2월과 9월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통계적으로 9월 주변에서 꽤 깊은 조정, 웅덩이를 많이 겪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헝다 사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9월 근방에 어떠한 이유를 붙이고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고 이번 9월 부근에 만약 진짜 조정이 온다면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줍줍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S&P 500 퍼포먼스 평균 그래프를 봐도 9월에 웅덩이가 왔었기에 우리는 9월 조정이 올 수도 있기에 항상 현금 비중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도 조정이 올지, 온다면 언제 오는 건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모든 것을 아예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다는 7월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은 무의미할 뿐 단지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원칙입니다. 우리는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고 저는 현금 비중 30%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에서는 이 현금 비중을 줄이면서까지 웅줍하고 오질 구간이 오면 다시 30%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현재 약 30%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조정이 온다면 사용하기 위해 혹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 사용하기 위한 제 안전장치 중 하나인 거죠. 우리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은 여러 가지 직접 수단을 발전시켜 왔지만 그럼에도 감정과 심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혹은 해외 사이트들만 잘 살펴봐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밀, 투자에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우리가 모두 침대에서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극소수 1%만이 자본주의에서 부자로 살고 대다수 99%는 자본주의에서 평범하거나 가난하게 살아가죠. 바로 인간의 본능,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해야만 이 자본주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통해 매일매일 자본주의, 투자, 돈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살아남으면 그제야 비로소 상위 1%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한 자산을 달성하기 위해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쉽게 보거나 방해할 뿐입니다. 조용히 우리끼리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빨간 웅덩이 기회에 도망가는 사람들이며 저 파란 꼭대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대다수 99%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의 투자 방식을 얘기하면 아무도 제대로 된 공감과 응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월 소득도 알지 못하고 제 투자 방식, 자산도 알지 못합니다. 말해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극소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시면 진심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